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유셉입니다. 오늘은 부정감정을 시작하기 전에 감정의 역동에 대해서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류 분석에서만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신분석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끌어오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배워온 바에 의하면, 같이 쭉 나눠온 바에 의하면 감정은 욕구로부터 만들어지죠. 욕구를 만족시키면 긍정적인 감정이 형성되고요. 욕구가 좌절되면 부정적인 감정이 형성됩니다. 자, 그렇다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욕구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사람은 계속 긍정적인 감정만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계속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 욕구를 다 충족시키면요. 그럼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좀 이기적이고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기 욕구를 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죠. 그러면은 자기 욕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착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욕구를 집착적으로 쫓는 사람들을 보면 이기적으로 보여요. 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설사 부정적인 감정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좀 불행하게 산다 할지라도 차라리 나는 내 욕구를 포기하고 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쾌락 원칙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고 하는 개념들도 나옵니다. 그것은 부정감정을 하면서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쾌락 원칙에 대해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쾌락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어떤 쾌락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쾌락이 있는데 이 쾌락을 충족시키면 긍정적인 감정이 나오겠죠. 이 쾌락을 충족시키고 사는 게 좋겠죠. 이 쾌락을 충족시켜야 내 삶이 기쁘겠죠. 쾌락을 충족시켰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쾌락이죠. 쾌락의 종류가 많겠죠. 또 다른 어떤 쾌락이 있어요. 또 그 쾌락도 충족시켰어요. 이렇게 나는 쾌락을 충족시키고, 즉 욕구를 충족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거대한 쾌락이 있어요. 큰 쾌락이 있어요. 이 큰 쾌락이 있는데 이 큰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작은 쾌락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충돌되는 쾌락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린이에요. 자꾸 어린이를 예를 드는 이유는 어린이들의 감정이 복잡하지 않고 명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기가 편하죠. 근데 그 원리는 어른이 돼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어린이에요. 자, 그런데 당장 내가 동생이 먹고 있는 쭈쭈바를 먹고 싶어졌어요. 근데 이걸 충족시키지 않으면 저는 부정감정이 생기겠죠. 아쉬움이 생기겠죠. 미련이 남겠죠. 근데 이걸 충족시키면 뿌듯함이 생기겠죠. 만족감이 생기겠죠. 기쁘겠죠. 자, 그런데 이걸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생의 쭈쭈바를 뺏어 먹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동생을 위로해주고 나를 혼내겠죠. 그러면 엄마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가장 큰 쾌락, 혹은 그 벌로 엄마는 오늘 저녁 통닭을 안 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큰 쾌락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 나는 이 큰 쾌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작은 쾌락은 포기하게 되겠죠. 쾌락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쾌락의 원칙은 이 쾌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쾌락의 항상성이라고 해요. 쾌락의 항상성에 의하여 쾌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쾌락들은 포기해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쾌락 원칙이에요. 쾌락이 나에게 있는 게 좋아서 쾌락만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면 사실상 더 큰 쾌락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쾌락들을, 그리고 쾌락이 단절되어 버릴 수도 있겠죠. 계속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면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서 나는 더 이상 쾌락을 추구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쾌락의 항상성을, 지속적으로 쾌락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의 지금 당장의 쾌락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쾌락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욕구의 불만족이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누구에게나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은 쾌락 원칙 속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의 항상성을 위해서
자기의 사소한 쾌락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두 구성되어 있고,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은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 사회로부터 나온 그 자체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거대한 쾌락을 포기한 거예요. 쾌락 원칙은 이렇기 때문에 늘 틀릴 수 없죠. 근데 이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감정도 이와 같은 원칙을 갖습니다. 감정도 기본적으로 모든 감정은 애정 스트로크를 통해서 애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 반응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정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애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당혹감을 느끼거나 수치감을 느끼게 되죠. 애정을 버려버림으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또 애정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요. 모든 긍정 감정이든 부정 감정이든 애정을 중심으로 모든 감정들이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애착 이론이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이 감정의 원칙도 쾌락 원칙과 동일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부정 감정에 대한 감각이 없이는 긍정 감정을 확보해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부정 감정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긍정 감정을 유지하고 애정을 확보하고 갈 수 있습니다. 쾌락 원칙과 그 반응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애정일이 있어요. 저는 애정을 받는 스트로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공부를 열심히 한 모습을 보여서 공부한 걸 검사 맡으면 사랑을 받아요. 애정 스트로크를 한번 받는 거죠. 아유, 우리 요셉이 잘했어. 우리 머리를 쓰담쓰담 해줘요. 애정 스트로크 하나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식으로 어떤 애정 스트로크를 받는 스트로크 유발 방법들이 누구에게나 존재를 하죠. 그런 방법들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유발해내는 애정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감정들 간에도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를테면 삼각관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남자고 여자 1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 2가 나랑 가장 큰 우정을 나누는 가장 깊은 친구예요. 근데 이 남자 2도 이 여자 1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하죠. 삼각관계 속에 있어요. 자, 근데 나는 이 여자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애정 스트로크를 받고 내 애정을 만족시킬 수 있죠. 감정이 여기서 흘러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감정이 형성되는 순간 남자 2하고는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그러면 남자 2로부터는 소외를 경험하게 되죠. 이 소외가 더 큰지 이 애정이 더 큰지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 감정 원칙이에요. 쾌락 원칙이 있듯이 이런 종류의 감정 원칙이 있어요. 자기는 감정 원칙의 일은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감정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감정 원칙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익숙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감정의 흐름은 더 좋고 큰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익숙한 곳으로 감정이 흘러갑니다. 어떤 감정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을 때 이상하게 더 좋은 감정이 있는데도 부정적인 감정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란 어떤 여자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데 남편도 꼭 비슷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남편한테 꼭 또 맞아요.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맞고 사는 분위기 자체가 익숙합니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너무 친절한 사람들이 낯설어요.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좋기는 한데 낯설어서 그 감정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두렵습니다. 내가 쉽게 접하고 경험했던 감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익숙한 감정,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내가 소외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나쁜 감정, 악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이 느껴지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나가는 경우죠.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앞으로 이제 감정에 따른 원칙들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모든 감정에 통용되는 감정 원칙이 이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흐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안증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쪽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1번인 경우에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이 그거였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이 우울이었어요. 다른 감정들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이쪽으로 몰려간 겁니다. 주변의 모든 감정들이 분노, 좌절,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감정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우울이 제일 감당할 만한 감정이었던 거죠. 또 익숙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울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어요. 주변에 행복하고 기쁜 감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낯설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가는 거죠. 이런 쾌락 원칙과 감정의 원칙 사이에서 우리는 부정 감정들을 분석하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 부정 감정들을 선택해 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감정별로 수치심, 불안, 우울, 죄책감, 당혹감 이런 모든 감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감정별로 정리를 하면서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감정은 왜 생기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걸 어떻게 긍정 감정으로 전환시키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한 감정당 최소한 4강, 좀 길게 갈 때는 8강까지도 가게 될 거예요. 감정 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찾아가도록 할 겁니다. 제일 먼저 할 감정, 부정 감정은 다음 주부터 진행할 것은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수치심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수치심이 불안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감정이에요. 근데 불안을 먼저 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미 불안을 2번 다뤘거든요. 그래서 불안은 좀 이해가 이미 어느 정도 차 있기 때문에 불안을 먼저 해서 불안을 좀 빨리 끝내고 다른 감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